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관심 종목들의 현재 상태를 간단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4월 한 달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달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주간, 월간을 다 복귀해봐야겠죠?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점검해보고요. ADR 지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되는데요. 공매도가 다시 풀리는 달이기도 하죠. 영향력이 있다 없다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분분한데요. 그냥 시장 그 반응만 지켜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굳이 예측을 하자면 공매도 재개와 상관없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일단 단기 추세는 우리가 하방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4월과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코스피, 코스닥 기술적 지표를 중심으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리뷰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지표부터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우선 코스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는 지금 보시면은 지난 11월부터 계속해서 쭉 연속적으로 계속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죠? 한 번도 음봉을 만들어내지 않고 이번 달이 체감적으로 조금 힘든 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봉상으로는 이번 달도 양봉으로 끝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주봉은요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 연속으로 지금 사실 음봉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마지막 양봉의 시점, 그죠? 시가 부분은 아직 훼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양봉이 이 음봉들을 아직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까 월봉에서도 확인했다시피 크게 추세가 완전히 밑으로 하방 추세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는 지표상으로는 보기 어렵다. 주봉상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봉은 어떨까요? 일봉은 지금 2주 연속 주봉이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훼손이 있을 수도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일봉상은 지금 오늘로 4일째 음봉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죠? 더더군다나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바로 이렇게 거래대금조차도 조금 많이 붙어가는 4일의 연속 음봉이었다. 그죠? 그리고 보스티안 지수도 지금 데드크로스를 발생했고요. 그보다도 더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가 계속 상승을 보였고 행복 구간을 지금 1월, 2월, 3월 달 보이면서 4월에는 조금 상승의 기운을 막판에 한번 내주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은 계속 지금 물량을 계속 던지고 있다. 어떻게든 주식 비중을 점점 낮추고 있고요. 그 낮춰지는 주식 비중을 지금 다 누가 계속 비중을 늘리고 있냐면 바로 개인들이죠. 개인들이 엄청난 지금 수급을 이 지수를 바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렇게 지수가 안 떨어지는 것도 개인이 원래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지수를 바치는 그런 일이 그런 매매 형태를 쭉 보이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개인들이 이 지수를 바칠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바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지수 자체가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는 날은 많이 없었다. 그게 지금 1월 달부터 쭉 박스권을 만드는 그 자체를 보면 원래 계속 이렇게 수급이 안 좋아지면은 지수도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만큼 개인들이 좀 강하게 받쳐주고 있고 또 그만큼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수급이 좀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부분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체력이 좀 약해질 수 있고 개인들은 어떤 방향성을 지속해서 쭉 끌고 간다기보다는 어떤 이슈나 또 분위기에 금방 휩쓸릴 수 있는 또 그런 심리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정확한 전략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이 점점 물량을 늘린다는 것은 만약에 개인들이 어떤 공포를 크게 느끼고 이렇게 그 지수가 크게 무너질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투매를 시작할 수 있다.
투매는 투매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꺾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가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수적으로는 보시다시피 지금 매물대가 밑에 이렇게 구름 매물대가 이렇게 보이시죠? 매물대가 밑에 지지의 역할을 할 매물대가 지금 특히 이제 앞으로를 보시면 이렇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매물대의 지지력을 한번 믿어보고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낵스팬도 보시면 지금 구름대가 양운입니다. 양운으로 지금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에너지를 또 매물대를 쌓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그나마 혹시 떨어지더라도 이 지지선을 한번 믿고 가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또 후행스팬도 지금 이 가격대 캔들 가격 그러니까 코스피니까 지수대겠죠. 그 지수대를 이미 돌파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매물대, 구름대를 밑에 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는 코스피는 계속 살아있다. 추세가 절대 무너진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조금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자 일단 스토캐스틱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스토캐스틱 차트를 보시면은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그죠? 간만에 보는 차트죠. 간만에 보는 차트인데 이게 너무 보시기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 차트를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크게 볼 수 있는 차트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고요. 그 다음에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월간, 연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인데요. 제가 주간에 있는 스토캐스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코스피가 그동안 좋은 에너지 방향을 잘 보이고 주간 스토캐스틱 자체가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을 보였죠. 1월부터 이렇게 이제 아주 과매수권, 초과매수권 상태를 벗어나면서 좀 조정의 폭을 쭉 보여왔죠. 그래서 2월, 3월 이렇게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3월 중순부터 이제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 지수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는 이제 초과매수 구간까지 들어갔었던 상황인데 그제부터 그저께부터 지금 사실 그 초과매수권을 이탈하면서 지금 이제 심지어는 주간 스토캐스틱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지금 데드 크로스까지 발생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일간 스토캐스틱이 상당히 고점을 잘 찍으면서 잘 방어를 해줬고 저점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한 주 지난주부터 조금 하방했다가 다시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등의 상승 여력이 전 고점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다시 한번 내려꽂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추세가 지금 이렇게 하방 추세가 되는 그런 모양새를 띈다는 거죠. 그 띄는 에너지 값이 그대로 밑에 있는 주간 스토캐스틱에 영향을 그대로 줬고 이렇게 데드 크로스를 발생했다. 그 말은 결국 앞으로 물론 뭐 하루 이틀 정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바로 계속 연속될지는 하루 이틀의 또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방 쪽에 하향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점이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위치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머리에 이제 담아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DMI 차트. DMI 차트도 이걸로 보지 말고요. 더 잘 보이는 이 차트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MI 지표를 보시면은요, 종합주가지수, DMI 지수를 보시면, 자, 조금 더 키워볼게요. 자, DMI 지수 보시면은 지금 어제, 그죠? 어제, D 플러스 값과 D 마이너스 값이 데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죠?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추세적으로 하향을 기대하거나 예측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지수나 주가가 계속 힘이 있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이렇게 D 플러스 값이 D 마이너스 값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ADX 값이 중간에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럴 때 가장 좋은 상승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이게 이제 D 플러스 값이 점점 하방으로 가면서 D 마이너스 값이 상승으로 만들죠. 쉽게 말해서 D 플러스 값인 이 빨간색 선과 D 마이너스 값인 이 파란색 선은 거의 대칭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올라가면 D 마이너스 값은 내려가고 이게 내려오면 D 플러스가 내려오면 D 마이너스가 올라가는 이렇게 대칭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반드시 100% 대칭을 이루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 이게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하방 쪽에 어떤 무게가 더 크게 실려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고요. 더 위험한 것은 이제 D 마이너스 값이 상위로 올라갔잖아요. D 마이너스 값이 상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초록색인 ADX 값이 상방으로 같이 돌아준다면 지금 이제 아직은 하방이죠. 하방인데 이게 지금부터는 D-인 파란색의 영향을 받는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간다면 ADX 값도 방향을 틀어서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D 플러스 값이 밑으로 쳐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D 마이너스 값이 맨 위에 있고 D 플러스 값이 밑에 있고 가운데 ADX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하방의 기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턴어라운드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서 골든이 나야만 D 플러스와 D 마이너스가 골든이 나면 본격적으로 상승의 추세로 또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죠? 또 이렇게 데드가 나기 시작하면 하방의 추세가 시작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진입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제가 수급 라인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떨어지는 것도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또 팔고 있죠. 그죠? 기관들은 뭐 계속 쭉 팔고 있었고 한동안 3월, 4월 때 들어서 외국인들이 조금 끌어올리는 모습, 그죠? 특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조금 끌어올리는 모습을 잠깐 보였었는데 마지막 주간에 가서 외인들도 지금 많이 빼고 있는데 사실은 그 물건을 다 파란색인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다. 개인들이 계속 물량을 더 비중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위험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헤이킨 차트인데요. 자, 헤이킨 차트의 주봉 차트부터 보시면은 헤이킨 차트는 지금 추세를 조금 스무스하게 조금 슬로우한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트거든요. 제가 상당히 즐겨보는 추세를 판단할 때 아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좋은 차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 헤이킨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주봉상으로는 계속 상승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조금 이제 여기 빨간색이긴 한데 가운데가 좀 비어 있죠, 그죠? 조금 그 에너지 값이 조금은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 헤이킨 차트를 보시면은 이미 데드가 난 지가 어제부터 지금 데드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이봉이 그러니까 데드가 아니라 매도 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매도 사인이 이제 이게 발생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헤이킨 차트를 한번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읽고 적용하는지를 커커 아카데미 영상을 준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이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일단 매도 사인이 하나 떴다. 이렇게 되면은 추세를 읽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이제 하방으로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헤이킨 차트상으로도 일관으로 보실 때는 조금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조정 국면의 가능성을 높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ADR 20일 이동 평균입니다. ADR 어저께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밑에 있는 그 지표가 바로 ADR이거든요.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를 이렇게 카운트해 가지고요.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가 똑같으면 100일 기준으로 하는 게 바로 ADR 지표입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한 종목보다 더 많아지면 이제 100일, 100이 이렇게 100보다도 높은 수치가 될 거고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더 많아지면 그게 100보다 미만으로 떨어지는 이제 그렇게 뭐 98, 97 이런 식으로 점점 떨어지는 그런 이제 지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건 20일의 평균입니다. 그 20일의 평균이기 때문에 약간은 중기적인 완전히 뭐 장기적인 건 아니지만 중단기적인 그런 추세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이 라인의 어떤 추세를 읽는다기보다도 위치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표가 지금 한 110 정도 오늘 정확하게 얼마였냐면은 20일 이동이 20일 평균이
117.69로 찍혔죠? 아닌가요? 더 올라가야 되나? 잠깐만요. 예, 112.41로 찍히네요. 그죠? 예, 오늘 112.41인데요. 제가 뭐라고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냐면은 이건 지표 그 수치가 120 또는 125 정도보다 더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지수가 좀 과열이 된다. 상승 여력이 좀 과열이 돼서 상승 여력이 크게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85, 뭐 80에서 85 정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어. 쉽게 말해서 너무 침체 구간이야. 이렇게 보시고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은 며칠 전에 133.56 그날이 4월 20일이었는데요. 130.56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125 이상 약간 과열권에 들어갔죠. 그 과열권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120 라인인데요. 125 라인인데 여기 이상을 뚫고 올라간 상태라면 보통의 경우에는 다시 아랫방향으로 그죠? 떨어지려고 하는 추세가 강하게 나온다.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밑으로 떨어져서 한 80, 85 정도 이 구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죠? 이 구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수나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상방으로 틀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 값이 많이 나온다 하는 게 일반적인 트렌드고 통계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정확하게 그 라인을 뭐 딱 만나면 다시 반등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 되면 좀 많이 과침체 구간이구나. 또 많이 오르면 과열권이구나.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 지표가 ADR 지표라고 합니다. 이 ADR 지표는 대부분 HTS에서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ADR 지표도 하지만 또 ADL 지표도 사용하죠. 네, 일단 ADL 지표를 오늘 보시면은요. 코스닥은 오늘 보시면은 지금 이틀 연속 에너지 값은 이렇게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가 이렇게 지수 옆에다 파란색 테두리 선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에너지 값의 하락 추세. 이건 이제 선물을 이용해서 구분되어지는 라인인데요. 선물의 값이 자꾸만 밑으로 쳐진다는 것. 그 자체가 그만큼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하방의 에너지 값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틀째 접어들어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죠. 그 열흘 가까운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안 좋은 상태죠. 안 좋은 상태인데 지금 열흘 정도 이상 이렇게 하방의 에너지 값을 보이면 이제 서서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시기가 거의 다가왔다. 또 이렇게 보면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빨리 반등의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조금 더 가져볼 수 있고요. 일단 지금 코스피를 이야기하니까 코스피는 오늘 대형주의 그 대형주 위주로 좀 하방의 압력이 좀 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ADL 지표를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표인데요. 자, 이미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상승 추세선을 지금 이탈하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 쉽게 말해서 최근에 올라왔던 그런 체감적인 상승 분위기는 좀 꺾였다. 쉽게 말해서 코스피를 들고 있는 분이라도 그동안은 좀 좋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 한 3, 4일 동안에는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를 들고 있는 분들도 조금 수익률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바로 그게 이 ADL 지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다음은 코스닥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도 우선 월봉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요. 네, 코스닥도 사실은 이번 달 4월 달도 결국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윗꼬리를 좀 이렇게 양봉을 만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서 이번 달을 마쳤는데요. 이 상승의 기운이 이제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사실 다음 달 5월 첫날 첫 거래일에 시가를 어디서 시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종가보다 더 높게 시작한다면은 조금 더 상승의 방향의 에너지를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음 달 5월 달 시작이 4월 달 시가 부분도 지키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쉽게 말해서 음봉으로 시작을 하는 부분으로 나가게 돼 버리면 조금 추세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월초의 그 월봉의 시가가 어딘지를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달에
바람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그죠? 훈풍이 불지, 뭐 광풍이 불지 조금 더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바로 그런 시가의 위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월봉상은 이번 달에도 일단 코스닥도 나쁘지는 않았다. 주봉은 보시면은 이번 주에 조금 긴 음봉을 만들어냈죠. 그동안에 높은 위치에서 음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어질까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그래도 여기 노란색 선 있죠. 노란색 선이 12주 이동 평균인데요. 아직까지 12주 이동 평균선은 지키고 있다. 지키고 있다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12주 선이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만약에 다음 주에도 만약에 음봉을 만들어내면 뭐 12주 이동선도 붕괴를 시키겠죠. 그리고 주봉상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스티안 지수인데요. 보스티안도 지금 세력이 이탈하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좀 세력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여기서 말하는 세력은 제가 이제 큰 손을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좀 작은 규모를 크게 굴리시는 그런 매매 주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우리 흔히 많이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제가 세력이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큰 손들이 조금 이번 주에는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봉에서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요. 일간 차트를 보시면 일간 차트 뭐 더 명확하게 음봉들이 지금 주르르 며칠 동안 연속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20일도 깨고 밑에 있는 60일선을 이제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 60일선을 잘 지지하고 다시 상방으로 갈지.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추세선이 있잖아요. 상승 추세선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상승 추세선 그리고 상단 밴드 이렇게 해서 주가가 지금 이 상태, 지수가 이 상태에서 계속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룸이 남아 있어요. 그죠? 룸이 남아 있고, 그 상승 추세선에 바닥 부분에 지금 이렇게 또 구름대 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닥 지수가 계속 간다는 그런 의미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라면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조금 더 조정의 기운이 이어질 수도 있을 수 있다. 그죠? 아니면 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면 여기에 있는 60일선을 잘 지지받고 올라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지금 한 2주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턴어라운드 할 때는 차라리 코스피보다는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공매도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공매도 이슈가 주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을 중심으로 지금 거래가 다시 허용이 됐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움직임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중형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이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또 그런 국면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공매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방향성을 오히려 코스닥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 보시면은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에너지 값, 그죠? 계속 좀 상승을 시키는 것을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만들어냈다. 4월 한 셋째 주까지는 계속 만들어냈고 심지어는 에너지 값조차도 상당히 초감해수 그건에 들어가 있다가 지금 이게 이탈이 됐습니다. 그죠? 일단 일간 스토캐스틱부터 이탈을 시켰고요. 그게 이제 영향력이 점점 주간 스토캐스틱까지 미치다가 결국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주간 스토캐스틱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이게 데드가 발생하면은요, 웬만하면은 하방으로 갈 확률이 많아집니다. 물론 일간 스토캐스틱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돌려주면 이 하방세를 최소한 70 정도도 무너뜨리지 않고 살리면서 올라가게 되면 더 좋은 상승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에너지 값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간 스토캐스틱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돌아갔을 때 주간도 영향을 잘 받는 상승폭인지 상승의 에너지 값인지 아니면 얘가 돌아서도요. 얘가 주간 스토캐스틱이 돌려내지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 좀 둔화된다거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밀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 일간 스토캐스틱이 다시 올라갔다 내리꽂을 때는 그때는 더 또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주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간 스토캐스틱도 잘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DMI 지표. 네, 코스피도 그랬지만 코스닥도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죠.
D 플러스 값, D 마이너스 값이 데드가 발생했고요. 지금 D 마이너스 값이 제일 위에 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ADX 값도 조만간 따라 올라가진다면 이런 상태에서는 상승의 에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상승의 에너지는 반드시 이렇게 골든이 난 이후에부터 본격적인 상승의 에너지가 나오지, 이게 밑에 있을 때 D 플러스 값이 D 마이너스 값 밑에 있는 구간에서는 웬만큼 돌려내기 어렵고요. 골든이 난 이후에서야 본격적인 상승의 달력과 그 기울기가 가파라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DMI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DMI 지표는 좀 해석하는 게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것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그 생각하고 터득하고 또 이렇게 경험한 그런 경험치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코스닥도 코스피 마찬가지로 지은 거죠. 빨간색 외인, 초록색 기관이고, 파란색은 개인인데요. 개인의 계속 수급만, 개인의 물량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거래량이, 그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계속 높았는데, 하방할 때도 높았는데, 코스닥은 지금 하방세가 조금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하방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의 인식이 조금 나올 수도 있는 자리가 되겠다. 뭐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MACD 스토캐스틱, MACD하고 RSI, CCI를 보는 지표인데요. 뭐 이건 제가 중요하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고적으로 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추세 라인을 그어요. 특히 RSI, CCI는 추세 라인을 이렇게 그으면 추세 라인을 이탈했잖아요. 지금 며칠 전에. 그때부터는 밀리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 추세 라인을 상당히 중요하게 읽어야 되고요. MAC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MACD인데요. MACD도 지금 추세 라인을 이탈했잖아요. 그죠? 며칠 전에 3일 정도 됐나요? 추세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자체도 지금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죠?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가 지금 음전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코스닥도 지금 하방의 에너지 값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노트에 있는 코스닥 ADL을 한번 보면은 코스닥 ADL은 뭐 그죠? 지난번에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 상승 추세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상당히 부담스럽고, 물론 코스닥 지표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ADL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코스닥에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포트 비중이 코스닥이 훨씬 높으신 분들은 조금 이번 주 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조금 힘든 그런 구간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ADR 20일로 한번 보면은요. 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ADR 값이 지금 오늘 또 떨어져 가지고 90.39까지 왔어요. 그죠? 제가 아까도 코스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85 라인 정도 또는 80 라인 정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기운이 다시 상방으로 가려는 기운이 나온다. 지금 120 찍고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죠? 120 정도 찍고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통계적으로 쭉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많이 올라갈 때는 130 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 작년 3월 같이 무슨 특별한 기운은 좀 예외적입니다. 그때 코비드 19 때문에 이게 뭐 엄청나게 그때 폭락을 한번 했고, 또 엄청나게 또 반등하는 과정 속에서 ADL이 정신없는 모습을 보이긴 했죠. 근데 이건 아주 뭐 극히 드문 현상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자, 그럼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코스닥이 약 90 정도, 그죠? 그러면 뭐 떨어지는 게 뭐 이제 하루 이틀 정도, 3, 4일 정도 더 떨어지고 나면 거의 85, 80까지도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조금의 반등세도 최소한 다음 주 중후반부터는 한번 기대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코스닥 물량을 손절하지 못하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파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손절이라고 하는 건 손절선을 딱 지켜서 어느 정도 최소한 중상 위치에서 자르는 게 그게 손절이지,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떨어져서 더 이상 이제 지지를 좀 기대해야 될 공간에 내가 손절을 한다? 그러면 손절하면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손절 구간이 아니고요. 일단 위치적으로도 지금 거의 이제 바닥에 가까워 가고 있는 것이 코스닥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좀 달라요. 코스피는 아직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여러 개 더 룸이 있지만 코스닥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와서 이제는 아마 조만간에 돌려낼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한번 우리가 예상하고 갈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설명 들었는데 뭐 빠지는 거가 없죠. 코스닥 해킹 차트 보시면은 일간도 지금 이제 확실히 눈에 보이시죠, 그죠? 예, 추세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하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제 해킹 차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시가가 전날에 딱 중간값입니다. 그 봉의 중간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캔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어쨌든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음봉이 발생했고요. 이렇게 밑으로 꼬리들이 있잖아요. 예, 꼬리들이 있는데 저는 이 꼬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꼬리 이걸 아랫방향의 화살표다. 그쪽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윗방향의 꼬리들은 위로 가겠다는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고요. 밑으로 만들어진 아랫꼬리는 밑으로 가겠다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윗방향, 아랫방향이 비슷하게 꼬리에 달렸으면 그냥 중립으로 보는 거고 뉴트럴하게 보면 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리고 주로 음봉에서는 이렇게 아랫꼬리 방향이 긴 경우가 많고요. 물론 윗꼬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음봉이라도. 예, 그럴 때는 이제 음봉인데 윗꼬리만 달려 있다. 아주 드물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 이제 진정세가 접어드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다음에 한번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지금 현재는 코스닥의 그 해킹 차트도 지금 좋은 모습은 아니다. 예. 주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딱 도치를 만들었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윗꼬리 아랫꼬리 지금 다 달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즈가 비슷하죠. 지금 상당히 이제 고민하는 구간입니다. 주봉상에. 이 방향을 모르겠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결정이 나겠죠. 다음 주에 시가가 여기서 시작한다고요. 이 봉의 중간부터 시작해요. 실질적으로 어디서 시작을 하든 주가가 갭 상승을 하든 갭 하락을 하든 뭐 상승 출발을 하든 간에 얘는 어쨌든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그려냅니다. 봉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겠죠.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 음봉으로 갈 것인지 상승으로 만들면서 계속 양봉을 위치를 유지해서 이 추세 라인을 계속 이어 나갈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매도 사인이다,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딱 그런 상태거든요. 조금 고민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한 주도 지켜봐야 되는 게 주간의 입장이고요. 일봉은 지금 분명히 하락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킹 차트는 월간, 뭐 연간 이런 건 보지 않습니다. 딱 일간과 주간만 저는 보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일단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일간 차트 상으로는 분명히 하락세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도 다 지금 매도를 다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죠? 하지만 주간, 월간 조금 중장기적인 추세 라인에 있는 지표를 볼 때는 그래도 아직은 좀 버틸만해. 아직은 조정 구간이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구간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에 수익이 나 있는 종목들은 지금 파시거나 뭐 비중이 아주 많으시면 일부 익절은 가능하시겠지만 그걸 미리 겁이 나서 다 던지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 수익은 키워 나가는 거거든요. 종목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20%, 30%, 40%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이 계속해서 50%, 60%, 7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자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키워 나가야 되는 거고, 혹시 내가 정말 힘들면 차라리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는,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5%에서 10% 정도 구간에 있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그게 비중이 적은 거라면 일부 정리하는 뭐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마이너스 30, 40대에서 지금 이거 손절하면 너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라면 무조건 관망입니다. 가져가셔야죠. 다시 한번 상승의 사이클을 만날 때까지 그게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석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제대로 손절을 하고 못 나왔다는 하나의 뭐 피해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자꾸만
레벨 단을 정하고 1층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손절을 고려하시라. 밑에 있는 지지점이 없으면 손절을 고려하시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1층 정도의 바닥에 있으면 물량이 큰 비중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조금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중후반부터 아마 코스닥부터는 조금 좀 살아나는 기운이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 좋은 종목군들 또 지금 내일 제가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이번 주 주말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살아있는 업종군, 섹터군들 중에서 힘이 있는 종목들은 계속 가져가시고 또 심지어는 신규 접근도 가능하시다. 그렇게 보고요. 대신에 코스피는 특히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는 조금 신경 쓰고 주의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제주항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주항공의 일간 차트인데요. 우선 일봉 차트에서 우리가 레벨단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지난번 이런 레벨단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 레벨단을 붕괴해버리는 레벨 다운이 시작이 됐죠. 레벨 다운이 시작이 됐고 레벨 다운이 종료가 된 이후에 지금 현재는 레벨 스테이 구간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레벨 색깔이 하늘색이죠.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레벨 다운이 되고 나서 레벨 스테이 구간이 되면 제가 구분하기 편하게 이렇게 하늘색으로 레벨 단을 이렇게 칠을 해둡니다. 현재 3층, 2층, 1층으로 3등분으로 나눴죠. 근데 지금 오늘 제주항공이 이 레벨 단 상단을 돌파하고 레벨업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죠. 물론 위에 윗꼬리를 좀 길게 단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바디가 레벨업 된 상태로 장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위치가 여기 보시는 구름대 매물, 그죠?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매물을 살짝 빼꼼히 내다보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물론 뭐 긴 꼬리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당연히 많이 터졌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래 대금도 좀 터져줬다. 그죠? 거래 대금도 터져줬다. 그리고 수급 자체도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좀 큰 손들의 매집의 흔적이 보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제주항공이 혹시 이제 오늘 지금 특히 장이 안 좋았잖아요. 장이 안 좋아서 많은 종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쉽게 말해서 여행이라든지 레저라든지 뭐 면세점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앞으로 경기가 코로나 사태,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종식이 되어지는 이후의 세계를 미리 그 이후의 시대를 미리 좀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또 새로운 사이클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 이 업종 테마군들은 사실은 경기 민감주하고는 조금 반대의 개념으로 지금 왔다 갔다 시소 게임으로 서로의 키높이를 맞추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주항공이 3월부터 쭉 떨어질 때 주로 갔던 것들은 오히려 반대로 경기 민감주들, 그죠? 산업재들의 그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그동안에 얘네들은 맞았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다시 걔네들이 힘을 잃고 반도체나 2차전지나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기 민감주의 그런 산업군들이 주춤할 때 성장주들의 산업군들이 주춤할 때 그동안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던 애들이 다시 올라가려는 기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주로 뭐 쇼핑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또 이런 여행 또 호텔 이런 쪽이 지금 오늘 오히려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주항공은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가져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일정한 부분에 이탈되면서 이익을 보고 팔고 나왔습니다. 팔고 나왔었죠. 물론 뭐 이때 안 팔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물려서 고생을 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행스럽게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에서 새로운 레벨 단이 레벨업으로 만들어지고 쭉쭉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올라갔다 또 내려왔다 계속 지그재그 패턴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때그때 대응하는 차원으로 가면 되고요. 이런 레벨 다운 구간에서 이 레벨 단은 하단을 지켜주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뭐 익절을 하시고 나오는 게 맞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손절을 하셨던 분도 있으시겠죠. 다만 그 손절했던 그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비중을 꽉 채운 상태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을 테고 어느 정도 뭐 많아봐야 절반 정도의 비중을 채우고 손절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손절폭도 크지 않았을 테니까
손해를 봤더라도 큰 문제가 아닐 정도의 수준으로 갔다고 보고요. 아니면 우리는 그 전에부터 이미 물량을 많이 확보하셨던 분이라면 그 구간에서 나오더라도 이익을 보고 나왔잖아요. 그죠? 뭐 크게 이익을 봤다 안 봤다를 떠나서 이익을 보고 손해를 안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제주항공이 레벨업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구간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초집중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스토캐스틱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주간 스토캐스틱의 방향이 최근 며칠 전부터 턴어라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또 골든까지 발생을 시켰어요. 그죠? 골든까지 발생을 시킨 상황이 결국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던 일간 스토캐스틱의 에너지가 잘 전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일간 스토캐스틱이 지금 특히 오늘 윗꼬리를 만들면서 윗꼬리가 길게 만들어지면 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이 약간 타격을 받습니다. 그 자체가 음봉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것도 고가권에서 형성되는 음봉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하방의 추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 덕분에 지금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 오늘 주가는 2.99%가 상승했지만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은 지금 하방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저로의 매수 찬스가 오고 있다. 그죠? 얘가 더 떨어져서 조정받는 구간에 주간 스토캐스틱이 계속 에너지 값을 우상향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 떨어지는 조정값의 에너지가 약하다면 이제는 들어가야죠. 그죠? 제주항공 들어가서 이 또 한 번의 사이클을 기대해보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규 접근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있으신 분들은 비중 확대 전략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그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레벨업이 시작이 돼버리면 그때는 따라잡으시면 안 된다. 특히 이렇게 레벨업을 시도하다가 밀리면 조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를 이용해서 그리고 그게 이제 지지대 매물들이 있잖아요. 그 구간에서 아주 혼란한 그런 구간입니다. 그죠? 그런 구간대에서 물량을 조금씩 물량을 매집하시면서 그 다음 레벨업 또 그 다음 레벨업의 상태를 봐가면서 물량을 더 비중을 높이면서 추세를 계속 만들어 나가보는 물론 추세가 살아있다는 전제이죠. 그렇게 한번 가져갈 만한 종목이라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DMI 지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어느덧 그죠? 이것도 거의 일주일 전부터 DMI가 D 플러스 D 마이너스 값 골든 보이시죠, 그죠? 골든 보였고 드디어 오늘 ADX조차도 우방향으로 틀었습니다. 그죠? ADX가 우방향을 틀었다는 것은 위에 있는 D 플러스 값의 에너지를 잘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수급, 그죠? 수급이 특히 기관 수급들이 쭉 들어오면서 제주항공을 들어 올리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도 같은 계열입니다. 같은 테마는 아니지만 같은 분위기를 타고 있죠. 우리 관심 종목인 참 좋은 여행입니다. 참 좋은 여행도 제주항공과 마찬가지로 3월달 중순부터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얘는 그 레벨단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레벨단 하단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비중 관리를 잘 하시면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는데요. 스토캐스틱 보시면은 이것도 금방 보셨던 제주항공과 상당히 유사하죠. 얘는 특별히 초감해도권까지도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난주부터 골든 내고 살려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 스토캐스틱이 아주 강하게 한 방에 올라가는 모습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조금 침체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고점,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방향인데 아직 이 파동이 한 번 더 올라가줘서 최소한 지난번 고점 뚫어줘야 됩니다. 이거 고점까지 안 가고 만약에 밀리면 좋은 모습 아니에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조금 뚫어낼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더 강하게 고점을 높이고 조정 구간이 나온다. 그때는 주간 스토캐스틱의 에너지 값이 그렇게 훼손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물량이 없으신 분들 물량 비중 확대 구간 충분히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신규도 가능한 자리다. 그죠? 신규도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요. 신규가 가능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형성해 놓은 레벨단의 중심 부분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가 주황색으로 레벨단을 그린 경우에는 레벨단이 너무 커서 그 중에 일부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큰 레벨단이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작년 11월 달에 참조연 여행이 정말 미친 척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11월, 12월 또 요 구간 동안에 그 짧은 2주, 3주 동안에 거의 뭐 90% 가깝게, 그죠? 거의 뭐 90% 이상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놓고 조정을 받고 지금 옆으로 행보를 좀 길게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까 보셨던 제주항공보다는 뭐 레벨 다운도 안 만들어졌고 워낙 레벨 단이 두터워서 그렇겠죠.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되겠다. 비단 참조인 여행뿐만이 아닙니다. 제주항공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대다수가 지금 비슷한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 업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면 관심 갖고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해보겠는데요. 센트럴 모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요, 지금 구독자 게시판에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레벨 단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죠? 레벨 단이 좀 제법 큰 폭의 레벨 단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레벨 단을 지금 뭐 3층, 2층, 1층으로 나누자면 지금 계속 1층에서 지금 계속 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2월 중순에 상한가 한 방 맞고 그 다음부터 계속 그죠? 상한가 맞고 정리되고 계속 그냥 크게 눈에 띄는 어떤 모습을 안 보이고 그냥 횡보만 쭉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조정 구간에 빠져나오지 못하신 분들, 상한가의 전략을 해서 빠져나오지 못한 분이라면 여기서 지금 상당히 고생 구간이 있겠죠. 그죠? 고생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레벨 단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상당히 아슬아슬한 위치까지 내려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일봉 차트상 28,300원이 지금 레벨 단 하단인데요. 28,300원을 완전히 벗어난다고 해서 뭐 반드시 손절이 이게 아니라 그 밑에 어떠한 이제 저항선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지금 지지선이 여기 241 지지선이 있잖아요. 이동평균선에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241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 241의 지지를 잘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면 된다. 만약에 241 지지를 못 받고 떨어진다면 최소한 심하게는 이 정도 간극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 간극으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그죠?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와 여기 이격 정도. 그죠? 이 1층 정도, 1층 꼭대기 이격과 해당하는 깊이만큼 대칭해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지금 이 241부터요. 한 25% 됩니다. 마이너스. 이건 못 버텨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어디에서 물량을 모으신 분들이라면 뭐 마이너스 30, 40 이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거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또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비자발적인 장투 종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그렇게 특별하게 실적이 좋게 지금 이렇게 컨센서스가 잡히는 그런 종목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종목이고 조금 관망해야 될 그런 종목이다. 자동차 업종군이라서 지금 자동차들이 조금 힘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당장 잘라야 한다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자, 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한번 반짝하면서 지난주에 좀 강한 상승세가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죠? 주가가 조금 그동안 너무너무 바닥에만 쭉 평행선을 보이다가 갑자기 한 3, 4일 정도 강력한 시세를 한번 분출해 적이 있었고 이게 그대로 주간 스토캐스틱으로 잘 반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이때 한번 조정 구간이 오면 제가 그때 아마 이게 며칠 전에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조정 구간을 받을 때에 주간 스토캐스틱을 확인하면서 충분히 다시 물량을 더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떨어지는 폭만큼이나 주간 스토캐스틱도 고개를 푹 숙어버려요. 그리고 월간도 뭐 아직까지는 계속 데드 하향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위치라면 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그죠? 잘못하면 지금 내일 하루도 더 돌리지 못하면 월요일 하루도 더 돌리지 못하면 또 데드가 난단 말이죠. 데드가 나면 또 밑으로 과침체권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20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죠? 왜냐하면 얘가 올라갔던 이 상승의 폭이 전전 고점은 돌파 못했잖아요. 이거야 고점이긴 하지만 이 고점을 고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30도 못 벗어난 걸 고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50 가까이 갔던 이 고점이 있는데 이 고점도 사실은 돌파를 못했다는 거죠. 예, 그죠? 이때 고점은 이렇게 큰 양봉,
상한가 양봉이 만들었던 고점인데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하향한다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절도 각오를 하고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그죠? 그래서 이 일간에 따른 스토캐스틱이 하방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정의 구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간 스토캐스틱이 살아 있어야 된다. 얘가 이 정도 꺾이지 않고 어느 정도 평행하게만 가줬어도 이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도 같이 고개를 숙이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 하방의 압력이 상당히 강한 에너지고 그 강한 에너지가 그대로 잘 전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죠, 지금은. 그죠? 지금 일단 좀 관망하시면서 한번 보시자고요. 왜냐면 레벨을 아직 무너뜨린 건 아니니까 손절할 그런 구간은 또 아니고요. 또 제 생각에는 지금 자동차 업종들이 지금 조금 과매도 구간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돌아옵니다. 제가 볼 땐 조만간에 돌아온다고 믿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선출할 모텍도 아마 상승의 기운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이렇게 자꾸만 안 좋은 방향으로 쭉 옆으로 행보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 구간에 있는 매물대가 지금 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여기 매물대가 쭉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얘가 올라갈 때 이제 이 매물대를 뚫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기죠. 레벨 다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죠? 당연히 후행 스팬도 뚫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격대를 뚫어야 하는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후행 스팬이 가격대보다도 낮지만 구름대보다도 낮아요. 밑에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는. 이 후행 스팬은 이동 평균선하고 상관없거든요. 후행 스팬은 그냥 구름대하고 가격대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밑던 두 개의 지지세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게 얘가 계속 더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냥 호벌판이에요. 그 지수가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 참 큰일 난다. 마지막으로 240선을 믿고는 있지만 후행 스팬은 이동평균선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동평균선이랑 상관 있는 건 주가죠. 주가가 이 이동평균선을 왔을 때지 얘는 26일 전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림자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자가 그냥 우리가 해석할 때는 딱 이 캔들 가격대 그리고 이 구름대 그거 그 두 라인 매물대를 어떻게 잘 지지를 받느냐인데 지금은 지지를 못 받고 지금 밀렸어요. 그죠? 다시 밀렸어요. 그게 조금 안 좋은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때 올라갈 때. 그러니까 한 번에 강하게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 좀 여기서 여러 번 공방을 벌려야 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장기간 끌고 갈 수 있으니까 물량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주로 1층에서 놀았기 때문에 아마 물량이 없었을 텐데 모르죠. 이렇게 또 설마 상한가를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따라가셨던 건가? 그거 아니에요. 절대 상한가 많은 양으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상한가 자체는 보통 레벨업이에요. 레벨업 구간에서는 절대 매매 금지.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레벨업 구간에는 사주도 팔주도 말 것. 자, 장이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4월을 마쳤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져가야 될 것은 담대함, 인내. 그 두 가지만. 희망도 갖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 공포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희망과 공포는 둘 다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때그때 대응하고 그때그때 판단하고 그때그때 전략 세우면서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실적을 끌고 와서 조금 더 롱텀의 전략을 우리가 준비해 놓고 가면 되는 겁니다. 5월 한 달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빨리 회복되는 모습이 최소한 5월 초 중순 이후에는 좀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콜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